안녕하세요. 일주일이 금방금방 가죠. 예. 오늘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겨우면 시간도 안 가요. 재밌게 보냈나 봐요. 예. 176페이지 한번 보죠. 여기 써놨죠. 176페이지. 거기 제3절 소유권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취득이라고 나와 있어요. 취득. 이 취득과 관련돼서는 뭐예요? 상당히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후반부에 대해서 이제 뭐가 있죠? 점유취득시효. 이 조문이 하나밖에 없는데 뭐예요? 내용은 법률 관계는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점유취득시효는 또 면붕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점유취득시효와 관련돼서는 역시 올해 출제 예상이 되니까 대비를 해둘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오늘 첫째 시간에 배운 소유권과 관련돼서 첫 번째 무슨 취득시효가 있죠? 점유취득시효.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권. 이미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권을 이미 배웠어요. 이것도 반드시 우리가 출제가 되고요. 세 번째와 관련돼서는 뭐예요? 공동소유 형태와 관련돼서.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 뭐예요? 세 문제가 출제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점유취득시효에서 소유권의 취득에서 그 옆에다 하나 써봐요. 첫 번째, 이렇게 참고용으로 한번 써봐요. 시효제도는, 대표적으로 시효제도는 두 가지가 있어요. 시효제도다. 뭐가 있냐면 서면시효라는 게 있어요. 서면시효. 서면시효가 있고, 두 번째는 뭐예요? 취득시효가 있죠. 그럼 공통점은 뭐예요? 시효죠, 시효. 그래서 시효제도, 이렇게 이제 됩니다. 소면시효와 관련돼서는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시험 범위예요. 그래서 이거는 민법 총칙에서 우리 사실 따지고 보면 뭐예요? 민법 1조부터 몇 조까지 있죠? 1조부터 몇 조? 180. 4조가 있다라는 거예요. 185조가 뭐예요? 물값. 법정주의가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소면시효와 관련돼서 있다고. 그런데 우리 시험 범위는 사실 몇 조? 103조부터 시험 범위거든. 103조부터. 103조와 관련돼서 이제 반사의 질서죠. 즉, 법률행위 파트만 시험 범위거든. 그래서 요 1조부터 1조는 간접적으로 시험 범위고 법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소면시효와 관련돼서 시효제도가 있는데 취득시효는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 그러면 시효제도와 관련돼서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245조 1항과 2항이 있어요. 그러면 25조 245조 1항이 뭐냐? 1항이 바로 점유취득시효. 그러면 245조 2항은 뭘까요? 2항은 또 모른다 그러지 말고 알려고 애를 써야 돼요. 바로 뭐가 있어요? 바로 등기부 취득시효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근데 245조 1항과 관련돼서 점유취득시효 조문 하나 가지고 뭐에 판례죠. 원래 판례 위주로 공부해도 되고, 법률 관계에서 대해서 준비를 해놔야 돼요. 일단, 이번 달 코스에 첫 강의 듣는 사람은, 245조 1항, 즉, 점유취득시효. 요게 이제 출제가 된다. 점유취득시효가 나오면 뭐예요? 페이지로 봐서는 몇 페이지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셔서 우리가 큰 틀을 잡아놓고 본인이 읽어야 돼. 아무리 좋은 강사를 데려놔도 본인이 안 하면 뭐예요? 말짱 도루묵입니다. 본인이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요 부분과 관련돼서 그러면 하나씩 이제 정리를 해보죠. 176페이지 소유권의 취득 원인. 그러면 일단 1항에 대해서 우리 가로 1번에 대해서 별표 하나 더 넣고 틀을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거든. 그래서 소유권의 취득 원인이죠. 소유권의 취득 원인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즉 무슨 행위죠? 법률행위. 법률행위는 물권 변동 뭐예요? 186조, 즉 등기해야 물권 변동이 발생한다. 그러면 법률행위한 소유권,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에 관한 186조는 물권 변동이 원칙 그대로 적용되고 법률 규정과 관련돼서 법률 규정은 몇 조죠? 187조. 딴 처분하려고 하라. 등기하라.
여기에서 판결은 뭐예요? 대표적으로 무슨 판결이 있어요? 세 개가 있죠. 이행, 확인, 형성. 우리 187조 판결은 형성 판결이라는 거 기억해둬야 돼요. 그럼 186조 7조의 관계는 뭡니까? 바로 당사자 의사 표시가 있다 그러면 무슨 얘기죠? 법률행위 186조 없으면 187조 요걸 딱 잡아놔야 돼요. 그래서 186조 7조 관계에서는 지금 뭐예요? 우리 민법에서도 직간접으로 해서 두 문제 반, 그러니까 세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어요. 지문 파트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6조, 7조의 관계는 이미 이제 마무리를 쳐야 돼요. 자, 그렇다면 소유권의 취득과 관련돼서 245조 행강편 쳐놓고요. 취득시효, 선의취득. 선의취득은 그렇게 많이 출제되는 것은 아니에요. 선의취득과 관련돼서는 동산이, 부동산이. 자, 밑에다 써요. 동산이죠. 동산. 동산에 대해서 선의취득이죠. 자, 선의취득과 관련돼서 그 옆에 부연 설명한다면, 자, 공신정과 관련돼서죠. 신자 무슨 신자예요? 믿을 신자죠. 그러면 부동산에 대해서는 인정이, 불인정이. 불인정. 자, 동산에 대해서는 뭐예요? 인정. 여기에 바로 무슨 취득이죠? 선의취득. 자, 과거에 이제 선의취득과 관련돼서는 많이 출제됐는데 요즘은 한 개 지문 정도가 출제되고 있어요. 보면 부동산에 대해서 선의취득이 인정된다. 어때? X. 그죠? 뭐에 대해서 인정돼요? 동산에 대해서. 그러니까 최소한 선의취득과 관련돼서 요 정도 의미를 잡아야 되고, 자, 무주물 선점이 있어. 무주물 선점. 자, 무주물 선점과 관련돼서 동산과 부동산의 관계를 잡아둘 수가 있어요. 자, 동산은 누구예요? 먼저 잡는 선점자가 주인이야. 근데 부동산에 대해서는 누구예요? 국가, 국유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주물 토지에 대해서 토지는 누구예요? 국가죠. 국가를 상대로 확인 판결을 받는 거야. 이게 전체적으로. 그러면 건물에 대해서는 준공검사가 어디에서 했죠? 시장, 군수, 구청장. 그래서 우리 특히 무주물 선정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우리 등기법에서 아주 중요해. 자, 그러면 우리 A가 건물을 신축했다. 무슨 등기하죠? 소유권, 보전 등기. 저 부동산을 하나 주셨다. 그러면 바로 등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거는 누가 준공검사예요? 국가. 시장, 군수, 구청장. 그러면 무주 건물에 대해서는 누구를 상대로? 시장, 군수, 구청장을 상대로 무슨 판결을 받아서? 확인 판결을 받아서 보전 등기를 하게 되는 거야. 자, 습득, 발견, 부합헌화, 그 다음에 가공 이렇게 나와 있네. 자, 그것만 요 줄 쳐놓으세요. 부합헌화 가공은 뭐예요? 좀 의미상조. 한두 개 지문이 출제되는데 이걸 뭐라고 그래? 붙여줬다. 이걸 뭐라고 그래? 참고라는 말을 써주게 돼요. 자, 소유권의 특수한 취득 원인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이 가운데 취득시효 부합은 부동산과 동산의 소유권의 취득과 관련되고, 나머지는 모두 동산의 뭐예요? 동산의 소유권의 취득 원인이다. 자, 그러면 요 가로 1번과 가로 2번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뭐예요? 읽어봐요. 개괄적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 둘 필요가 있고요. 그럼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드디어 들어가 보죠. 자, 무슨 취득시효가 있죠? 점유 취득시효. 대비를 상당히 해줘야 돼요. 자, 점유 취득시효와 관련돼서는 물건 또는 권리를 점유하는 사실 상태를 일정한 기간에 계속되는 경우에 그것이 진실한 권리관계를 일치하는 여부를 묻지 않고 권리의 효과가 생기는 제도를 뭐다 그래요? 취득시효라는 거야. 취득시효와 관련돼서 아까 몇 조가 있었죠? 무슨 취득시효가 있어요? 점유 취득시효. 또 하나는 등기부 취득시효.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번 보죠. 자, 취득시효가 인정되는 걸 용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별표 하나 딱 해놓고, 자, 취득시효가 인정되는 것 대표적으로 뭐예요? 소유권, 재산권, 질권, 전세권. 자, 요거 특히 2번과 관련돼서 작년에 출제됐네요. 자, 별표 하나 놓고 무슨 건이죠? 지역권. 그럼 뭐 이렇게 계속되고 횡행 지역권. 자, 본인은 뭐예요? 여기 한번 봅시다. 자, 뭐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암기할 거는 암기해줘야 돼. 옛날에 뭐예요? 자, 보면서 아저씨가 있었어요. 수강생. 명아저씨죠? 그렇죠? 저보고 뭐예요? 교수님, 외워보세요. 왜 제가 외워야 되나? 본인이 외워야지.
그러니까 본인이 해오셔야 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역권과 관련돼서는 뭐예요? 불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은 뭐예요? 취득세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거야. 뭐 돼야 돼?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안에서. 지역권과 관련돼서 지역권은 매년 우리 강론 파트에서 한 문제 또 출제되고, 요 부분과 관련돼서 지역권은 무조건 뭐 별표 5개죠. 뭐예요? 지역권, 전세권도 나오고. 자, 이번에 강화권, 허권, 지식, 재산권,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과 관련돼서 좀 이따 우리가 배울 거예요. 이거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나오고 나서 그렇게 많이 민법에서는 출제되는 경향 많이 떨어졌어요. 그럼 분묘기지권은 앞으로 뭐예요? 없어진다는 거. 그럼 분묘기지권은 주로 어디에서 출제가 많이 될까요? 옆에다 한번 써요. 등기법에서. 자, 뭐예요? 등기X죠. 그렇죠? 자, 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는 권리. 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하죠. 재산권이 아닌 권리. 그 다음에 부양청구권. 이거는 안 되죠. 신분상의 권리는 안 되고. 자,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지역 저당권. 저당권과 관련돼서 요게 이제 별표 하나 딱 해놓고. 작년에 이제 이 부분이 출제가 됐죠. 점중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권리를 골라라. 무슨 권? 저당권. 저당권은 점유 X라는 걸 우리가 잡아야 돼요. 저당권은 점유를 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그럼 만약에 문제가 그렇게 나왔다. 자,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여기 뭐예요? 취득하려면 뭐예요? 점유를 해야죠. 저당권은 점유 X거든. 제발 요런 논리로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그럼 점유권은 그럼 취득시의 대상이다. 어때? X. 그렇죠. 시험 문제 모르는 것은 자기가 뭐예요? 자기가 모르는 것은 안 나온다 생각은 그런 자신감이 있으면 돼. 모르는 것은 안 나온다. 뭐예요? 아는 게 나온다. 진짜 시험 정말 가면 뭐예요? 아는 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저당권과 관련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봐두실 필요가 있고, 저당권 그러면 항상 머릿속에 저당권은 뭐부터? 그거예요. 점유 X죠. 점유 X 그러니까 뭐가 생각나요? 자,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논리가 성립이 돼. 그러면, 점유권은 그러면 저당권은 물권적 청구를 모두 준용한다. 어때? X. 반환 청구는 뭐 된다? 제외. 이렇게 이제 자기가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당권은 점유 X. 세자로 번지만. 그자로 번지만. 자, 말도 못해요. 바로 준점이야. 그렇죠. 준점이 대상이야. 준점이. 자, 그러면 이제 일의 행사로 소멸하는 형성권과 관련돼서는 형성권이란 일반적 의사표시에서 효과가 발생하거든.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취소권은 뭐예요? 취소권은 시효 취득의 대상이다. 취득시의 대상이다.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자, 그러면 취득은 취득을 해야죠. 그러면 취소권은 무슨 건이야? 형성권. 그렇죠? 형성권이야. 일반적 의사표시에서 효과가 발생하는 것. 효과가 뭔데? 발생, 변경, 소멸, 형성하는 것. 이걸 무슨 건? 형성권이라. 그러면 이례적 형성하니까 그러면 취소권과 해제권은 대표적인 취득시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거야. 자, 4번과 관련돼서 법률 규정에서 취득하는 권리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점유권이라든지 유치권. 이거는 취득시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그러면 5번과 관련돼서 불계속, 비표현의 지역권. 이거는 지역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작년에 이것만 대표적으로 참 뭐이다 암기만 무턱대고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이거예요. 뭐예요? 뭐라고 써놨어요? 앵문서가 되면 안 돼요. 앵문서는 뭐예요? 독단적으로 외우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이거 쓰면 뭐까지 해야 돼? 써먹을 것까지 생각해 줘야 된다는 거. 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취득시 인정되는 것, 인정되지 않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딱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면 이 부분에서도 작년에 직관적으로 해서 대문제가 출제가 됐거나, 그러니까 딱 정리해 둘 필요가 있고,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무슨 취득시효죠? 점유 취득시효예요. 자, 점유 취득시효와 관련돼서는 되게 이게 왜 복잡하냐? 조문이 하나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으니까 어때? 법률 관계가 되게 복잡하다. 자, 일단 그 옆에다 이렇게 사례를 한번 써봐요.
자, 누구 토지? 합토지죠. 그러면 어리라는 사람이 뭐예요? 어리라는 사람이 20년. 무슨 점유? 자주 점유. 그 다음에 평원. 그 다음에 공연. 이렇게 되거든. 공연. 그러면 이 요건을 갖추면 20년 자주 평원 공연 이 요건을 갖추면 뭐예요? 즉시 소유권을 취득한다. 어때? X야. 그럼 뭐 이게 뭐라고 써놨어요? 자, 20년간 동그라미. 자, 소유 의사로 따로 줄을 쳐놓고 소유 의사가 무슨 점이에요? 자주. 그 다음에 평원 공연하게 하면 자, 부동산은 점유한 자는 자르고 자, 소유권을 즉시 취득한다. 어때? X야. 뭐예요? 자, 취득하려면 봐라. 등기하라. 그래서 시험에 자주 출제됩니다. 그러면 점유 취득 시와 관련돼서는 거기, 자, 여기 밑에 이제 참고용으로 하나 써야죠.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187조의 무슨 조항이다? 왜 조항이 있다라는 거야. 왜 조항. 그러면 왜 조항이냐? 우리가 점유 취득 시와 관련돼서는 사실 상태를 무슨 상태로 성격지켜줘요? 권리 상태로 성격지켜주거든. 그러면 요거 4개 역할이 있어. 항상 4개 역할이 있어요. 뭐 하려고? 바로 등기교라는, 요 등기교라는 다리를 건너야 뭐라는 거예요? 권리 상태로 성격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점유 취득시효는, 자, 즉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면 지금 사실 상태가 몇 년이죠? 20년이죠. 여기까지가. 그러면 앞으로 가요? 뒤로 가요? 뒤로 가죠. 그래서 점유 취득시험, 즉 뭐가 있다? 소급표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의미가 떨어지거든. 그러니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논리를 전개해보자. 자, 토지 일부의 전부의 일부죠. 자, 토지 일부에 대해서는 취득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그때 X, 그죠? 그러면 토지 일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야 안 돼? 안 되죠. 무슨 절차를 밟고? 분할 절차를 밟고, 그죠?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는 등기하기 전에 뭡니까? 소유자는 누구예요? 갑이죠. 지금 그러면 그러면 소유자도 갑, 그럼 등기 명인도 갑죠. 일치, 불일치. 일치. 그러면 이때 등기 정보는 뭐냐? 채청이에요, 물청이에요? 바로 채청이라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채청 자주 출제돼요. 자, 채청은 몇 년이 시효에 걸려요? 10년이 시효에 걸리죠. 자, 10년은 그러면 이 사람이 계속적으로 행사하지 않다면 10년이 소멸시효에 걸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행사하고 있다면 이때는 자, 그러면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야. 자, 우리 권리 잠자는 자는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권리는 행사하라고 있는 거거든. 권리는 행사해야 돼. 그러면 우리 등기 정권과 관련돼서 등기 권리를 행사를 해야 되니까 이걸 행사를 안 하니까 거기에 대한 무슨 취득시효? 점유 취득시효. 그럼 이 사람은 누구예요? 아, 토지 소유자. 이 사람은 소유자죠. 점유자죠. 그럼 결론적으로 20년 했으니까 이 사람은 시효 완성자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뭐예요? 이제 가지를 펼쳐나가. 그러면 기본적으로 요 관계를 우리가 따져놓고, 그러면 여기에서 봐봐요. 자, 그러면 이제 갑이 이제, 자, 병호한테 넘겼어, 병. 그러면 이 사람한테 정한테 넘겼다고. 그러면, 자, 법률 관계가 몇 개인지 한번 형성을 해봐요. 자기가 일일이 따져야 되거든. 자, 첫 번째. 자, 각각 의뢰 관계가 형성이 되죠. 그 다음에 누구하고 형성해? 각각 병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죠. 그러면 저울하고 정의 관계가 또 법률 관계가 형성이 되거든. 또 오늘 이 사람과 관련돼서 뭐예요? 각각 정의 법률 관계가 형성이 되거든. 그러면 요 관계가 또 법률 관계가 형성이 되고 요렇게 법률 관계가 형성이 되니까 점유 취득시효 아예 하기 전에 겁을 먹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 사람이 그러면 20년을 넘기기 전에 20년이 이제 뭐 18년이 돼서 그런데 갑이 어라테 병한테 넘겨서 이 병은 어떻게 소유권은 뭐예요? 자,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렇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다고. 그런데 20년이 지났어요. 요상이 무슨 가담했죠? 자가 가담. 그럼 툭 치면 이중매매 법리로 연결이 되기 시작해요. 이거는 집에 가셔서 한번 그 내용이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 그래서 요걸 딱 해서 이름만 우리가 밝히면 돼. 이 사람은 토지 소유자, 이 사람은 시효 완성자라는 거야. 근데 결론적으로 그러면 어사합이 병한테 넘겨서 그러면 어리 갑한테 뭐예요? 갑한테 계약 당사자죠. 계약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러면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자, 그러면 어려운 가바한테 뭘 청구할 수 있어? 20년이 넘었다는 거 알죠?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논리가 생겨요. 그러니까 가바고 어른 지금 계약 당사자가 아니죠. 계약이 항상한 게 없어. 그래서 자꾸 어른 가바한테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면 X가 돼. 뭐에 대해서? 알았다면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갑도지에 A 은행이 저당권을 행사했어. 근데 이 사람이 어리라는 사람이 뭐예요? 어리라는 사람이 이 저당권을 변제했네요. 그러면 이 사람은 갑은 어라대 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뭘 청구합니까? 저당권이 있는 뭐예요? 시효 토지를 취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를 우리가 잡아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잡아두시면 돼요. 그럼 앞으로 여기에 관련돼서 갑은 뭐라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 어른, 시효 완성자라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잡아놓고, 그러면 이제 주체와 관련돼서 하나씩 정리해보죠. 자, 주체, 줄서나요. 자, 자인은 물론 법인 동그라미, 법인도 시효 취득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문중 또는 저동과 같이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이 있어서 취득 완성으로 이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점이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별표하는 것이 등기법에서는 아주 중요하다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법인은 시효 취득이 주체가 될 수 있죠. 근데 얘네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비법인이야. 비법인은 원칙은 안 되겠죠. 근데 비법인과 관련돼서 특히 이 등기법에서 하이라이트야. 그래서 등기법에서는 자주 출제돼. 대표적으로 요거죠. 바로 널 이야기하는 것, 박창호 장학회를 이야기하죠. 박창호 장학회는 문제가 생겨서 비법인이거든. 비법인이에요. 그러면 비법인이니까 어때요? 자, 비법이니까 원칙은 등기를 안 해줘야 되겠죠. 근데 등기가 가능해. 왜? 좋은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옆에다 써요. 자, 올해 이제 등기법에서 2차 볼 사람들은 올해 요 문제가 출제 예상이 되니까 박찬호 장학회. 자, 박찬호 장학회는 뭐 이 등기 명의는 누굴까요? 등기 명의는 난 박찬호 장학회 자체가 되는 거야. 자체. 근데 박찬호 장학회는 다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신청인을 따로 둬야 돼. 등기 신청인은 누구냐? 바로 회장님이 되는 거야. 회장님이. 그러면 대표자 관리인이 되는 거예요. 자, 박찬호 장학회는 등기 명의는 뭐예요? 박찬호 장학회 자체가 등기가 되는 거고, 등기 신청인은 누가 된다? 바로 박찬호 회장이 되는 거예요. 신청인은 누구예요? 얘죠. 명의는 누구예요? 자, 신청인은 얘네요. 명의는 얘죠. 일체, 불일체. 그래서 사용자 등록이 안 됨으로써 결론,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박찬호 장학회는 반드시 방문 신청을 가져야 돼. 법인과 비법인이 등기 명의인가 등기 신청인이 다르거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요 2번이 우리 등기법으로 빠져들어간다는 걸 확인해 줄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됐으면, 자, 점이 취득시의 대상이 뭐예요? 자, 객체죠, 객체. 자, 객체. 자, 여기 봐봐요. 자, 요거 줄잖아요. 자기 소유자. 자,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왔거든. 그러면, 자, 결론적으로 등기는 안 돼 있다고. 20년이 넘었네. 그러면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도 취득시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래서 자기 소유 부동산.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다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는 한번 읽어보면 되고, 특히 요거 성명불상자의 소유물에 대해서도 자, 시효 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 이름 없는 소유자. 그렇죠. 특히 요 부분에 대해서 토지 일부 요거 하나 줄서놔요. 토지 일부에 대해서도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예요. 자, 토지 일부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고, 근데 단, 뭘 가다가야 돼? 자, 분할 절차를 밟고 가야 돼. 일감주의거나. 그럼 토지 일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돼야 안 돼? 안 되죠. 그때는 분할 절차를 밟고 뛰어가야 된다는 거. 그럼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 소유, 그 다음에 특히 성명불상자 이 부분에 확인하고 토지 일부에 대해서도 인정이 된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을 딱 해서 딱딱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국유재산과 관련돼서 여기 한번 봅시다. 국유재산. 자, 국유재산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뭐가 있을까요? 그 옆에다 써요. 뭐라고 써놨죠? 행정재산. 그죠. 자, 행정재산과 뭐가 있다? 바로 잡정재산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거 한번 읽어볼래? 잡정은 인권유린이야. 인권유린이에요. 그래서 잡정재산이 뭐예요? 일반 재산으로 바뀌었어요. 일반 재산으로 바뀌어서. 근데 지금 우리 지목에서 이제 그러면 우리 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지목이 몇 개죠? 8개. 마지막이 뭘까요? 잡정지. 그래서 뭐예요? 잡정지가 일반지로 바꿔야 됩니다. 용어 정리가 돼야 돼요. 잡정지 그래서 한 번 바뀔 거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듣는 잡정은 뭐의 기분이 나쁘거든. 이게 인권 유린의 한 방편이거든.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자 행정재산은 취득시의 대상이 될 수 없어. 그러면 뭐예요? 잡정재산, 즉 일반 재산에 대해서는 이거는 취득시의 대상이라는 거 그걸 찾아서 줄을 깎아놔야 돼요. 자 그러면 사법상 그의 대상이 되므로 그러면 일반 재산과 관련돼서는 등기 능력이 있다 없다? 등기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유재산법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하거든. 기획재정부 장관이 뭐예요? 하거든.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유재산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 행정재산과 뭐가 있다? 일반 재산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둘 필요가 있고. 그래서 여기 이제 나오죠. 그래서 일반 재산과 관련돼서 행간편 딱 써놓고. 자, 공유지분에 대해서도 토지 공유지분에 대해서도 취득시의 대상이 된다. 공유지분과 관련돼서 이 부분에도 저를 한번 닦아서 마무리를 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취득시의 요건 나와 있죠. 요건 그러면 저희가 요걸 우리가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아까 평원 공연 주잖아요. 자, 정리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우리 저번에 명의신탁은 뭐예요? 명의신탁은 자주의 타주예요. 타주죠. 명타라고 그랬거든. 그럼 명의신탁에서 점유취득세가 나오면 무조건 X야. 맞은 말씀드렸죠? 그럼 만약에 명의신탁에서 점유취득세의 내용이 나오면 무조건 X다. 이렇게 이제 의미를. 그래서 명의신탁과 관련돼서 이렇게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런 써요. 자, 명의신탁은 무슨 점이죠? 타주점유. 그래서 우리가 읽어봐요. 명타. 이렇게 되는 거죠. 분묘기지권은 무슨 점이죠? 타주점유. 그래서 분타. 공유지분 초과에 대해서는 초타. 그래서 타주점유라는 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서 이쪽으로 지문을 연결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무슨 점유해야 돼? 자주 점유해야 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업과 이혼에 대해서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몇 년간? 20년간. 자, 20년간 점유. 그러면 여기에서 20년간 점유를 계속하고 있어야 돼. 정말, 자, 계속된다. 그러면 여기는 입증 책임이 나오겠네. 추정력은 누가 입증해? 반대 당사자 입증. 그러니까 지금 민총에서 배웠던 걸 다 우리가 써먹어야 돼요. 반대 당사자 입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죠. 자, 갑자기. 자, 어린한 사람이 20년 자주 평온하게 있어. 근데 아들이 있어. 자, 이 사람이 20년, 18년 하다가 아들한테, 네가 뭐에 잠시 좀 해봐라. 그래서 아들 다시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이 사람은 또 까먹었다. 간접점유자. 이 사람은 직접점유자. 그러면 점유취득세는 간접점유한 경우, 요거 그래서 간접점유한 경우에도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요 포인트네. 그래서 올 아들이 있거든. 올 다시라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직접 간접한 경우도 특히 요 올이 관련돼서 간접점유자도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요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또 20년간 점유 계속해야 되고, 자, 요건을 배웠으면 뭐가 나와요? 효과가 나오겠죠. 효과가. 그렇죠. 효과. 그러면
자, 점유취득 시효 20년간 점유 기산점이라는 게 있고요. 기산점과 관련돼서는 뭐 20년을 어떻게 기산할 때인가. 그래서 시효가 기초는 점유가 요거 줄잖아요. 자, 여기에서 포인트는 자, 점유가 시작된 때. 자, 근데, 자, 기산점을 하여. 그래서 시효이익을 받은 자는 자기 마음대로 적당한 시기를 선택하여 시효의 기산점으로 선택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사례 문제를 풀 준비를 서서히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 잡아 두시고.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죠. 20년 점유기간의 기산점 나와 있고,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이 그림이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크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만일 요거 한번 보죠. 등기명의 변경이 있는 경우 계산점은 임의로 선택하여 역산할 수 있다면 사례에서 A 완성유의 등기명령이 생기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2002년 계산점을 잡아 거래액의 등기를 총괄하게 부당한 모습이 발생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 그러면 등기명령이 변경이 있을 때는 임의로 정할 수가 없다라는 것.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이제 사례를 보면 2000년 그렇죠? 자 2020년 완성이 됐다고. 그러면 이쪽으로 소급하죠. 그러면 취득시효는 무슨 효과가 있다? 소급효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항상 왜 누구한테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자 주장할 수 있는 것은 항상 읽어봐요. 시효 완성자 그렇죠? 우리가 읽었대. 가번 토지소유자 어른 시효 완성자라는 걸 잡아야 돼요. 근데 요즘은 큰 현실적인 문제는 많이 발생하지 않아. 과거에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둘 필요가 있고. 자, 그렇다면 이제 등기청권의 성질. 역시 작년에 행정사 민법에서 우리가 출제가 됐네. 등기청권의 성질. 채청의 물청이. 또 까먹었다. 채청이죠. 채청은 몇 년이 시효에 걸려? 10년. 이렇게. 10년. 그러면 계속적으로 행사하고 있다면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B번이 우리가 왜 시험에 자주 출제돼. 자, 여기에다 줄 한번 줘놓고 채청. 취득시효 완성을 혼유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그동안 연습했죠. 여기 이전이 들어가서 채청이야 물청이야. 채청. 그러면 점유자가 점유를 계속하는 동안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라는 것. 그래서 특히 요 B번이 온갖 고시에 자주 출제되고 있어. 아까 취득시효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권리에 잠자는 자는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이번 달 고시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한번 정리해 둘 필요가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시효 완성 전 등기명령이 변경되는 경우. 그래서 전후, 요거는 오늘 집에 가셔서, 자, 저희가 한번 요걸 읽어서 사례를 한번 따져둘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 완성 후 동그라미. 완성 후라는 거. 완성 후라는 거. 요걸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죠. 자,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 효과에 대해서 우리가 보죠. 자, 몇 페이지냐 하면 취득시효 효과 찾아봐요. 효과 찾았어요? 자, 등기 전의 효과라는 거예요. 등기하기 전의 효과. 요걸 한번 보죠. 그러면 여기에서 전을 우리가 동그라미 쳐놔요. 전. 자, 취득시효 기간이 만료된 경우 등기를 이전하지 않았다면 아직 소유권을 실현한 것이 아니지만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생겼으므로 여기 등기 명의는 완성자에게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야 돼. 등기 명의는 누구한테? 완성자에게 소유물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결론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할 수 없다라는 결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전의 효과야. 등기 전의 효과.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효과와 관련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2번을 찾아봐요. 2번을 찾아봤죠. 점유한 자는 등기를 함으로써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원소유자가 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점유자의 권리 취득을 방해하고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소유자는 점유자 병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기 전까지는 소유자로서 그 토지에 접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등기해가야 돼. 등기해가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 등기 한 상태에서는 일단 우리 등기 명의는 뭐예요? 적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 자, 지역취득시험 완성을 사실을 모르고 있던 원소유자. 원소유자가 누구예요? 토지 소유자죠. 그러면 대지 부분의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 그 취득시험 완성을 원활한 소유권이자 몇 개가 격려된 경우 점유자는 원소유자에 대해서 신축 건물의 절도를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판례이 되고 다만 이 부분이죠. 자, 다만 시험 완성 후에 토지 소유자가 멋대로 설치한 담장교는 점유권의 기한 방해 배제 청구권으로서 등기 전에도 구할 수 있다. 절거할 수 있다. 판례이 되도록. 그러니까 이 점유취득시는 건물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판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저희가 판례. 우리가 여기 한번 봐봐요.